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랜만에 혼자 방송을 하게 됐어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고, 새로운 것도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것도 준비를 해보고, 또 제가 요 몇 주 전에 충동적으로 저질렀잖아요. 스마트폰 괴담 100일장 해서 그와 관련해서 장비도 새로 장만을 했어요. 해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방송은 그 마이크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거 나름 좀 투자를 했어요. 장비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소한 이 노이즈가 좀 없어야 될 텐데 그거 좀 걱정이고, 일단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앞에 제가 지금 한 요 며칠째 계속 시도를 하는데 자꾸 제 컴퓨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근데 쿨러 돌아가는 소리가 이 마이크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을 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도예요. 요거 망하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스마트폰 괴담 100일장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원래 이 건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괴담 100일장과 관련해가지고 본래는 단편씩 끊어서 유튜브와 팟빵에 올리고 재생수를 합산해서 1등을 뽑아서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가 조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것들 경쟁을 조장하고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이라는 게 물론 꼭 나쁜 건 아니죠. 서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경쟁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제가 그걸 조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100일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나답지 않아, 나와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한참을 했어요. 하다가 제보해 주신 분들의 수를 보고 다행이다,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참여해 주신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들이 전부 다예요. 이분들 외에는 누구도 참여해주신 분 없고요. 이분들이 전부고요. 그래서 차라리 인원이 적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 참여해주신 이분들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1등 한 분만 뽑아서 선물을 드리려던 거를 이제 제가 좀 나눠서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더 그거보다는 두 단계 정도 낮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려요. 하지만 다 같이 즐겁잖아요. 다 같이 좋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연이래. 100일장에 참여해주신 분들, 이분들 모두 소개해드리고 모두 선물을 드릴 거니까 오늘 들으시고, 이분들은 제게 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메일로. 그러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선물이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기 전에는 제가 연락을 꼭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빨리 서두를게요. 근데 저 되게 느린 거 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세요. 그래도 10월까지는 안 가도록 좀 할게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그렇게 해서 단편으로 안 끊고, 저 혼자, 또 거기다가 타이밍이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저 혼자 이제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오늘은 주구장창 이 스마트폰 괴담 100일장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가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연이 계속 쭉쭉 나갈 거예요. 뭐 중간에 이제 돌발적으로 뭐 수다가 끼어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쭉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인사하러 나올 때 다시 나올게요. 그러면은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세요. 오늘 스마트폰 괴담 100일장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아니, 재밌는 거 아니죠. 무섭게 들어주세요. 우리 요새 너무 재밌는 것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 공포 컨텐츠예요. 무서운 방송이에요. 뭐 물론 재밌으면 좋긴 하지만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무서운 방송이에요. 그러면 무섭게 들어주세요. 수능에 실패했다. 벌써 3번째였다. 살고 싶지 않았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메모 어플에 유서를 작성했다. 내가 죽은 뒤에 읽을 수 있도록 잠금도 풀어놨다. 준비를 끝낸 뒤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땅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 중요한 것이 떠올랐다. SNS 로그아웃 안 했다. 요즘 세상에서 익명으로 싸제낀 SNS가 가족들에게 읽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게 오늘은 공포 위주로, 무서운 이야기 위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야기 소개해드리자마자 제가 나왔네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내주신 이야기, 창작해주신 거 너무 좋아요. 짧고, 임팩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현실 공포예요. 자살이라는 건 좀 무섭지만, 너무 끔찍하지만, 이 SNS에 익명으로 쓴 글들, 이게 참 여전히 문제잖아요. 요새는 뭐 진짜 그야말로 그래도 좀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요새는 좀 나아졌을까요? 글쎄요. 여전히 좀 이거에 대해서는 SNS 관련해서 익명으로 뭐 욕을 쓰고 그냥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고, 제가 이러니까 사람은 본래 악마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진 않죠. 선하게 너무 말도 이쁘고 착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익명으로 하더라도 유독 익명으로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을 그냥 원색적인 비난하고 욕하고 막 패드립하고. 근데 아세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없을걸요?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자신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성공이라는 걸 제가 뭐 그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뭐하지만 적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익명에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 보세요. 이 글에서도 지금 자살을 하잖아요. 예? 이분이 글을 보니까 이거 생각을 할수록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흔적이 보이네요. 이 짧은 글 안에. 수능에 실패를 했다. 벌써 3번째다. 삼수?
이 자신의 지금 이 상황에 굉장한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자기애도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거를 SNS에서 익명으로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잘 쓰신 글이네요. 여러분, 우리 이 오므라를 들어주시는 우리 식구들만큼은, 우리 청취자분들만큼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아무리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들을 안아주면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좀 그런 것 같아요. 불쌍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 딱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하니까 하여간 또 많이 길어졌네. 이게 문제가 많아요. 하여간.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 빨리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말 진짜 많죠. 나 이거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로 주구장창 쭉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큰일이네. 안녕하세요. 호모 심테쿠스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김옥자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 이야기지만 제가 겪은 현실 공포 이야기가 떠올라서 글솜씨가 형편없지만 이렇게 끄적이게 됐네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써보겠습니다. 고3 시절,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저에겐 첫사랑과 같은 인생 첫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사용했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 핸드폰이었죠. 하루하루 똑같이 입시에 찌들어 살던 어느 날 밤,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소심한 방광이 저를 깨우더군요. 방광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만큼 괴로웠지만 소변을 후다닥 보고 와서 다시 꿀같은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한쪽 눈만 실눈을 뜬 채 폴더폰을 펼쳐 핸드폰의 조명에 의지해서 화장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편안한 배출을 위해 양손을 사용해야 했기에 상의 잠옷 셔츠 주머니, 그러니까 심장 쪽에 있는 작은 포켓에 핸드폰을 이쁘게 접어넣고 비타민으로 물든 아이들을 시원하게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곤 물을 내리려고 고개를 숙여 변기의 손잡이를 잡은 순간 허리를 숙인 절묘한 각도로 인해 첫사랑 같은 폴더폰이 변기 속 비타민 워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잠에 취해 있었던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폴더폰을 잠시 바라보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빨리 구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듯 폴더폰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더군요. 핸드폰에 물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여 그녀를 건져냈습니다. 심폐소생하듯 배터리를 분리해 휴지로 물기를 닦아내고 아무 지식이 없던 어린 저는 닦았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켜보았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의 브랜드 로고와 함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듯 음악이 흘러나왔고 핸드폰의 메인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심한 저는 핸드폰을 펼친 상태로 거울 앞에 두고 그녀를 살리려 희생한 저의 양손을 비누로 위로해주며 변기의 잔상을 지우고 있는 순간 핸드폰의 화면에 숫자와 함께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머릿속엔 뭐야 왜 이래 귀신 들렸나? 라는 생각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숫자 4444를 외치던 핸드폰은 배터리를 분리하듯 순식간에 전원이 꺼졌고 핸드폰으로 인한 그 순간의 공포감은
내일의 입시 준비 공포에 가려져 사라져버렸고 핸드폰에 말리면 다시 켜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잠들었지만 그 이후로 첫사랑 같은 그 핸드폰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물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무섭게 고장날 수 있구나 라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귀신의 장난이었을까요? 만약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므라 화이팅! 네, 저 또 나왔어요. 핸드폰, 먼저 제가 안 올 수가 없던 게, 호모 심테쿠스, 저희 애청해주시는 청취자이자, 팟캐스트를 운영 중이신 분이죠. 호모 심테쿠스라는 방송, 여러분들 들으세요? 재밌어요. 제가 사실 최근에는 한동안 못 들었는데, 초반에 들었을 때 심리 테스트 이런 거 하시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화기애애하던데요. 화기애애 맞죠? 왁자지껄하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진짜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떠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괴담 백일장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던 저는 이제 고3 폴더폰 떨어뜨리셨다고. 저도 고등학교 때 폴더폰 썼어요. 아, 그때 폴더폰이 아니구나. 플립이었나 그게? 뭐죠? 약간 시티폰 같은 거? 아직 시티폰 모르시려나? 제 나이 또래는 다들 아시죠? 시티폰. 근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20대 초반 분들은 시티폰 모르실걸요? 하여간. 저는 그런 폰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야, 스마트폰인 것도 모자라서 방수도 되죠. 너무 좋아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안 나온 시점에 방수도 안 되고, 근데 폴더폰을, 변기에다가 소변 보시는 중에, 생각만 해도 진짜 그거는 순간 멍했을 것 같아요. 저래도. 그런데 희한하네요.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이 김옥자님이 워낙 정을 가지고서는 아이를 폴더폰을 애지중지하시고 아껴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사사사 하면서 나 죽어 잘 지내 이런 의미로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억지스럽나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귀신이라기보다는 왜 물건에 감정을 자꾸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자신의 손때 묻게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혼을 갖게 하지 않을까. 그 물건에. 왜 도깨비도 그러잖아요. 빗자루에 피 묻으면 안 된다? 피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의 분신이기도 하고 인형을 아끼고 이뻐하고 그러면 나중에 인형 괴담 이런 것도 많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잘 지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작별 인사를 해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끼어들어서 잡담을 했네요. 말이 멈추질 않아요. 메일로 처음 인사드리네요. 출처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제목도 없어요. 제 이름은 부끄러우니 닉네임 불러주시면 좋은데 어디 가입한 데가 없어서 죄송해요. 그냥 오므라 사랑니로 부탁드려요. 핸드폰 주제라고 하셔서 쓰기는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처음 써보고 처음 보내는 거라 없는 글솜씨 부끄럽습니다. 보시고 이상하면 안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므라 사랑해요. 오늘 우리 빌라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계셨다. 빌라 입주민 대표인 나는 그분을 만나 몇 가지 사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렸고, 빌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으로 초대하기 위해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았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그분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살짝 열린 그 집 현관문이 신경이 쓰였다. 일반적인 가구와 함께 안쪽 방에 빨간 천으로 뒤덮인 재단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새로 입주하신 그분은 의식적으로 웃으면서 저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궁금하거나 막히는 일이 있으시면 한번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 빌라에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입주민으로 무속인이라니 신기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뭘 하시든 내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서 그분을 단톡방으로 초대하기 위해 번호를 저장하고 카톡을 열었다. 새로 추가된 친구 항목을 보니 등천처녀보살이란 이름이 새로 뜨는 것을 확인했다. 속으로 앞만 봐도 60은 되실 텐데 처녀보살이라니 라며 비아냥 섞인 생각을 하며 그분을 초대했다. 등천처녀보살님 초대되셨습니다. 새로 입주하신 404호 분이십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 부탁드립니다. 단톡방에 이렇게 써두고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핸드폰에선 몇 번 징징거리는 카톡 진동이 울렸고 나는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일지 뻔해서였다. 오늘은 윗집 이사 소리에 종일 시끄럽겠다라는 생각이 미칠 무렵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 전화를 건 사람은 말이 없었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역시나 말이 없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아, 뭐야,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려는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아까 그 번호다. 여보세요? 약간 큰 소리로 물어보았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여보세요? 소리가 안 들려서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했다. 전화 신호음이 얼마간 계속되었지만 전화 너머의 사람은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이런 세상에 장난 전화라니 살짝 짜증이 났지만 전화를 잘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금세 잊어버렸다. 휴일 하루 종일 윗집에 이사 오는 소리와 함께 있다 보니 피곤했다. 오늘은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생각했다. 얼마나 잤을까? 자다가 잠을 설친 나는 핸드폰을 찾아 몇 시인지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전화를 보는 순간 전화가 통화 중이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덜 깬 눈을 비비고 전화를 다시 보았지만 역시나 통화 중이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지만 낯이 익은 번호였다. 벌써 20분 동안이나 통화가 되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전화를 들고 여보세요라고 외치듯 물어봤다. 그 순간 상대방이 더 놀랐는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봤다. 전화는 내가 건 걸로 되어 있다. 내가 잠결에 손으로 건드려서 전화를 건 걸까? 자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텐데 상대방은 왜 20분이나 전화를 받고 있었을까? 시간은 새벽 4시,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출근을 해야 했지만 당황하는 순간 잠은 멀리 달아나 버린 것 같다. 아침이 오고 출근을 하고 저녁이 오기까지 어젯밤 전화의 일은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어젯밤 잠을 잘못 자서 오늘은 일찍 잠에 들었다. 그 덕분인가 어제 새벽과 비슷한 시간 눈이 떠졌다. 마치 데자뷰인 것처럼 똑같이 전화를 찾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그 번호다. 다시 통화 중이다. 역시나 20분 정도 통화가 되고 있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이번에 여보세요라고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가만히 귀에 전화기를 가져왔다. 전화기 너머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다. 전화기에선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그놈 깼어. 라고 아주 작은 소리의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곤 전화가 끊어졌다. 이게 뭘까? 전화기 너머 누군가 내가 깬 걸 아는 건가? 대체 어떻게? 전화기에 누가 해킹이라도 한 걸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런데 문득 아주 작았지만 그 여자 목소리는 전에 내가 들어본 것 같았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다. 그 사람일 리가 없다. 오늘은 어떻게든 이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시 그쪽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대체 누구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자는 사이 나랑 통화하는 사람이라니 약간의 두려움 속에 짜증이 피어났다. 아침부터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입술을 비집고 새어나오는 걸 일부러 막지 않았다. 오늘은 반드시 찾으리라. 컴퓨터를 켜고 구글에 이 번호를 검색해 보았다. 김별진님 어쩌고 저쩌고, 박별성님 어쩌고 저쩌고. 확실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검색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경찰은 친구가 있으면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신경은 날카로워진다. 어떻게 찾을지 고민을 하다가 핸드폰 주소록을 뒤졌다. 그런데 단서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검색란에 나온 전화번호의 뒷자리를 검색했고 검색 결과 앞자리는 다르지만 뒷자리가 같은 번호가 나왔다. 그 사람은 바로 며칠 전에 이사온 무당 아줌마 번호였다.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뒷자리가 같다는 건 그 사람의 다른 가족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면서 출근 준비를 했다. 퇴근하면서 들려볼 생각이다. 마침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었다. 404호를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무당 아줌마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 네, 저 입주민 대표입니다. 문이 열렸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줌마 얼굴에 살짝 어색함이 보였다. 나는 속으로 이때다 싶은 마음에 주머니 속에 넣어둔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저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동네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어서요. 말을 하는 동안에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누군가 있다. 저희 동네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아, 네. 아줌마는 불편해했다. 그런데 누가 계신가 봐요? 내가 물었다. 네? 아, 네. 딸이... 당황한 아줌마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다. 사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밤에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사실 전화는 그쪽이 한 게 아니라 내 전화가 건 거니까. 아줌마는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더니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황급히 문을 닫았다. 나는 속으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탐정을 해도 잘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한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래, 보이니까 나한테 먼저 전화를 했던 거야. 집에 돌아온 나는 하나둘 준비를 했다. 다시 한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준비를. 무당 죽여보는 건 처음인데 이번엔 2마리인가? 아씨, 미친년들 죽었으면 곱게 가지. 왜 무당한테 전화를 하고 지랄들이야. 예, 저 또 나왔어요. 거의 그냥 매번 소개할 때마다 나오네요. 오무라 사랑니님, 재밌게 잘 들었어요. 야, 이거 한편의 단편소설. 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흥미진진하게. 초반에는 그 무속인의 어떤 뭐 그런 것과 관계가 있나? 뭐지 하다가 점점점 뒤로 가면서 설마 딱 이렇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이런 거 자주 보내주세요. 아유, 좋네요. 이 가만 보니까 제야에 숨어있던 이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이거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이 다 글을 잘 쓰셔가지고 이거 기대가 되는데, 저희 꼭 실화사연 아니더라도 좋아요. 이런 게 창작 소설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지금 오무라 사랑니님이 오늘 지금 보내주신 이것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흥미진진했어요. 되게. 기대해도 되죠? 계속? 죄송해요. 저희 점점 사연이 줄고 있어요. 창작소설 좋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려요. 재밌었어요. 제가 자꾸 이 말을 끼어들어가지고 시간을 뺏어 먹으니까 빨리 무서운 이야기 들어갈게요. 또 네 번째인가요? 벌써? 무서운 이야기 또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지님, 탄사님, 슬미님. 오무라를 애청하고 있는 30대 청취자 트리거라고 합니다. 시즌1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껏 살면서 직접 겪었던 신기하고 무섭고 소름 돋는 사연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드려야지 했는데, 이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시즌2 막바지까지도 못 보내고 있네요. 하지만 이번 제1회 오무라 100일장을 계기로 다시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됐으니 조만간 제 사연들도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모두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업로드된 방송도 탄사님이 안 계셔서 슬펐지만 역시 대박 재밌었습니다. 늘 항상 감사합니다. 형의 스마트폰. 막내 이야기. 형이 죽었다. 죽은 형이 남긴 것 중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몇 개의 보험 증서와 전세 보증금, 영국 B사의 최고급 세단차, 그리고 형의 스마트폰이었다. 우리 가족은 형의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른 뒤에 형이 남긴 유품을 서둘러서 나눴는데,
사망보험금과 전세보증금은 부모님께 돌아갔고 형이 생전에 아끼던 차는 누나의 차지가 되었다. 나에게는 형의 고급 정장 몇 벌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던 잠금이 풀리지 않는 스마트폰이 주어졌다. 0630. 형 생일은 아니네. 우리 집은 30년 가까이 지방에서 볼링장을 하고 있다. IMF 전후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고교 진학까지 포기하고 불철주야 부모님을 도운 형 덕분에 그 고비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더불어 형의 천부적인 사업 감각으로 우리 볼링장은 지역 클럽을 넘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고 끊임없이 몰려드는 볼러들로 인해서 1년 365일 항상 인산임해였다. 그렇게 볼링장은 나날이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0627 아니고 0126 0428 아니고 1208 우리 가족들은 다 아니네 이거. 내가 대전에서 내려와 형을 대신해서 볼링장을 운영한 지도 벌써 4년째다. 처음엔 형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도 됐고 직원들도 내 말을 잘 따라줘서 그럭저럭 할만하다. 형은 죽기 직전까지도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허구한 날 매일같이 술에 취해 똑같은 레퍼토리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엄마, 대체 왜 그랬어요? 제가 괜찮다는데, 제가 상관없다는데, 제 아이를 가진 여자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 아이 맞다니까요. 우리 튼튼이는 엄마 아빠 손자가 맞는데 도대체 왜 그랬어요? 내 아이 돌려줘요. 우리 튼튼이 지금 어딨어요? 어서 돌려주세요. 우리 튼튼이 내놔요, 빨리! 벌써 5년도 넘은 얘기다. 형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어머니 생신에 그 여자를 데려왔다. 처음 보는 순간 단번에 한예슬이 떠오를 정도로 진짜 너무 예뻤다. 와, 형 정도는 돼야 저 정도로 예쁜 여자 만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저 부러울 뿐이었다. 그 여자는 몸에 밴 자연스러운 애교와 함께 임신 3개월이라는 큰 선물을 부모님께 안겨드리면서 두 분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 이후로 형의 결혼식 준비는 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잠깐만. 그 결혼식 날짜가 언제였더라? 왠지 그걸 것 같은데. 언제였지? 지역에서 최고로 호화스러운 결혼식장, 지역에서 최고로 높은 층의 펜트하우스, 주문 제작만 가능하다는 영국 B사의 최고급 세단차 등 만약 그때 결혼식을 할 수만 있었다면 형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동안의 노고에 걸맞는 합당한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식을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형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그 여자를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녔고 어머니와 누나는 그 사이에 형의 결혼식을 취소했다. 볼링장도 내팽개진 채 그렇게 꼬박 1년 동안을 그 여자만 찾아 헤매던 형에게 어느 날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더 이상 날 찾지 말라며 시작된 그 여자의 얘기는 1년 전 본인이 우리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는지로 이어진 후 너희 가족을 평생 저주하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 여자로부터 전해 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어머니와 누나에게 직접 확인한 형은 그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귓속에서 자꾸만 튼튼이의 울음소리가 울린다면서. 아, 맞다. 그때 형 거 차 번호를 그 날짜에 맞췄으니까 형 거 차 번호가 0916이었던가? 그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다. 형이랑 만나기 전에 약 1년 정도 다른 지역의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했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일하면서 겪은 일들 때문에 신물이 나서 빚을 갚자마자 그만뒀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와 누나는 형 몰래 그 여자를 만나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여자에게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그 여자를 향해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르고 집어 던지면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산부인과로 끌고 가서 억지로 애까지 떼어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지역 사람들이나 네 형한테는 이 일이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5천만 원을 들고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셨다. 그 후 그 여자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 앞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보자. 차 번호가 0916. 됐어! 됐어! 며칠 전 형의 장례식장에서 형 친구들이 나누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다. 누나와 형에 관한 얘기였다. 아버지의 신임을 잃어 볼링장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 형은 거의 하루 종일 술만 마셔댔다. 부모님은 형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때 서울에 살고 있던 누나가 내려왔다. 지금 형에게는 무엇보다도 새롭게 할 일이 필요하다면서 누나는 형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디저트 카페를 하겠다고 했다. 비용의 절반 정도만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누나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술에 취해 어쩔 수 없이 볼링장 근처를 비틀비틀 배회하고 있던 형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던 부모님은 누나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한 일에 형을 보살펴주는 일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매출은 부모님 4, 누나 3, 형 3으로 확실하게 나누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한 카페 사업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카페는 밀려드는 손님으로 밤낮 없이 바빴고 형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곧 형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6개월 뒤부터는 아예 카페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카페를 오픈한 지 1년쯤 되던 날 형은 자살했다. 형은 왜 그랬을까? 형의 친구들은 형이 카페를 막 오픈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계획과 부푼 희망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형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괴로워했었다고 했다. 형을 괴롭게 했던 일, 대체 뭐였을까? 죽은 형이 남긴 것 중 나에게 필요했던
스마트폰의 잠금이 풀리면서 나는 그 답을 누나와 형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형은 누나의 매출 조작을 발견했다. 누나가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여러 개 확보한 형은 누나에게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 누나는 형에게 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노라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누나는 틈만 나면 형을 끈질기게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괴롭혔고 결국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게끔 만들었다. 형은 누나를 원망했다. 하지만 형은 누나가 이런 일로 부모님으로부터 내쳐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형은 끝까지 그랬다. 그래서 형이 병신 새끼인 거다. 난 누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누나는 내가 기획하고 설계한 판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120%나 해낸 훌륭한 사냥개이자 체스 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떡하지, 누나? 난 더 이상 사냥개도 체스 말도 다 필요 없는데. 난 이미 왕을 잡았거든. 누나 이야기. 내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아생전에 술독에만 빠져 살더니 결국 술 때문에 생을 마감했다. 불쌍한 놈.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날 막내로부터 그 여자가 술집 호스티스 출신이었다는 얘기를 내가 듣지 않았다면, 아니, 그 얘기를 듣고도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막내와 그 일을 비밀로 하자고 했다면, 내 동생은 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만약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쯤 고모고모하면서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겠지? 그 아이 정말 귀여웠겠다. 방금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자 너 당장 볼링장으로 와 라는 단문이 돌아온다. 응? 당장 볼링장으로? 무슨 일이지? 카페 매출은 내가 동생의 차를 받는 조건으로 부모님 6대 나 4 이렇게 나누기로 얘기가 이미 끝났는데, 아, 막내가 또 실수를 했나? 그 멍충이. 우리 막내는 순진하고 착해서 좋은데 일 처리가 야무지지 못하다. 실수도 너무 잦고. 에휴, 조만간 볼링장 운영도 나한테 넘어오겠네. 진짜 내 몸이 10개라면 좋을 것 같다. 처음 막내 이야기에서 깜짝 놀라셨죠? 슬미님이 바쁘신 와중에 잠깐의 짬을 내셔서, 슬미님이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막내 이야기 한 편에 특별히 따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지루한 제 목소리만 나오다가 잠깐이지만 꿀 떨어지는 슬미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슬미님. 내가 이렇게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 자꾸 사연을 보여달라길래, 많이들 참여해 주셨냐고. 그래가지고 저 이거 좀 보내줘요 그러셔가지고
뭐 내가 시키려던 건 아닌데 아이고 이렇게 됐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미님. 재밌었어요. 이야기에 반전이 있었네요. 어찌 이런 무서운 가족인데 이런 갈등, 싸움, 뭐 싸울 수는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사람끼리.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프고 무서운 이야기였네요. 근데 이 이야기도 완성도가 와우. 이거 또 우리 이제 오무라의 작가님, 오늘 총 4분의 작가님을 뵙게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스마트폰을 매개로 형의 죽음과 그리고 누나를 죽이기 위한 계획. 막내가 제일 무섭네요. 재밌게 잘 들었어요, 드리건님. 오늘 이렇게 총 4분의 그 스마트폰 창작 괴담, 스마트폰 괴담 100일장이 끝났어요. 이 4분이 전부였어요. 참여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이 4분 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나면은, 여유가 되실 때 일주일, 2주 내로 저한테 그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선물을. 오늘 이렇게 4분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고요. 이 계기가 돼서 제야에 숨어있던 이 4분의 작가를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잘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도 되죠? 너무 그런가요?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 또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부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봬요.